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옛날에도 독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책만 보면은 너무 지루하고 졸립기도 하고, 이런 두꺼운 책들을 보면은 언제 다 읽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이런 두꺼운 책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읽으시는 책들이 자기계발서 아니면 역사, 이런 소설,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역사와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 독서법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두꺼운 책들도 있죠, 하루면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독서 능력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는지, 책을 읽는 대로 머릿속으로 그대로 흡수가 되는 흐름 독서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통 책을 읽을 때 일단 목차를 먼저 보거든요. 일단 역사책을 가지고 왔는데 세계사 책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 고대 오리엔트,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중세가 있겠죠. 유럽, 시민혁명, 그리고 제국주의, 세계대전, 현대의 세계, 여러 가지 역사가 쭉 있는데, 고대부터 중세에 일러서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역사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류의 출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흐름 독서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시려면 이런 목차, 목록, 그리고 제목, 소주제, 중주제, 대주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가장 큰 주제가 인류의 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책을 읽으실 때 수동적인 독서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작가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건데, 이 글들을 그대로 작가가 쓴 대로 글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독서가 돼버립니다. 작가의 생각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전달시키는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추가를 하셔서, 작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일단 책을 읽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호기심을 가져볼게요. 인류는 그러면 언제 출현했을까? 인류가 초창기에 인류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한번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그때 살고 있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초창기의 인류구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글들이 쭉 여기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류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4대 문명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4대 문명의 탄생? 4대 문명이 뭐지? 4대 문명이 어떤 것들이 있지?를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4대 문명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으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더스 강 유역과 황하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명이 있었구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읽는 거죠. 큰 주제와 그리고 작은 주제가 있으면, 작가가 이거를 우리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지 호기심을 가지시면서 읽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작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뭘까, 이게 어디에서 생긴 걸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쭉 단락들의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 어딘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잘 읽었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름진 초승달 지역에서 이어서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이 뭐지?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만든 문명이구나.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글들이 있잖아요. 쭉 넘어갑니다. 수메르인의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 길가메시, 서사시는 수메르인들의 그냥 문학 작품이구나. 이거는 다른 내용들은 사실 다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큰 구조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쭉 책을 가볍게 읽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함무라비 벗죠.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런 이제 가장 인류에게 남긴 이런 법전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냥 쭉 읽는 거예요.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끝났어요. 자, 한번 다시 뒤돌아가 볼게요. 인류의 출현이 우리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였고, 4대 문명이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런 지역에서, 기름진 초승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 뒤에 수메르 사람들이 와서 이런 수메르 문명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문학, 종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 설립이 되면서 이 바빌로니아에서도 사회적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구나,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1회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읽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목 그리고 작은 제목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나가시는 게 이 흐름 독서법의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한 10건 정도만 해보셔도 굉장히 독서 능력이 향상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자기계발서는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저는 이제 닥터코스모라고 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한 번씩 이제 구입해서 제가 보기도 하는데, 인간의 소비 심리를 지배하는 뇌과학의 비밀,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게 마케팅적으로 뇌과학을 알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구나, 이런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목차를 볼게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그쵸. 고객이 왜 제품을 구매할까? 구매 결정을 할 때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흔들 수 있을까? 그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이제 내용들로 되어 있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 한 400페이지 분량이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금방 읽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와, 진짜 책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진짜로. 흐름 독서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단락을 보실게요. 저녁 무렵에서 느낄 것이다. 이 단락을 보시고 어떤 단어가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밑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에서 밑줄을 친 게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쳤고요. 노르 아드레날린, 그리고 콜티솔, 그리고 심장박동, 불안감과 공포감, 이런 단어에 대해서 밑줄을 칠 것 같아요. 갑자기 권총을 든 남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 뇌에서는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고 노르 아드레날린 그리고 콜티솔이 상승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심장박동이 증가되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생생히 느낀다. 이제 이런 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은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찾으시면서 읽는 거, 그리고 단락 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들을 밑줄을 치고 그 단어들을 조합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흐름을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저녁에 권총을 든 남성이 나타났을 때 대뇌 변형계가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이 호르몬들이 나오고, 이 호르몬들은 우리를 심장박동, 불안감, 공포감을 만든다. 그러면 이 단락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이 단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90% 이상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책을 쭉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까 역사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목에 맞는 주제 혹은 내용들을 찾으시면서 빠르게 읽는 거,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읽을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런 밑줄을 치거나 중요한 단어들에 내가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이런 단어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 독서법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책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두껍고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책을 읽는다고 내 삶에 발전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뭐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책을 읽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닫혀있는 그런 생각들을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만나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 사실 요약을 한 내용들이 다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 독서법을 가지고 올해 25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방면에 독서를 좀 시작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